엔비디아가 지금 제시한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가고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미디어 회사, 로봇 회사, 제약 회사,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라는 부분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회사들의 전체 마켓 규모가 커진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제가 이번 회의에서 본 건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보였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AI에 관련된 산업에서 앞으로 매출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매출 추정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 부분은 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쪽으로 작동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오조테이 투자병법입니다. 어젯밤에 참 예전에는 큰 행사였는데 요즘은 관심이 많이 줄어든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있었는데 주가 반응은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매우 맹맹한 정도가 아니라 안 좋았는데 그 흐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어요. 내기를 이겨서 고기를 얻어먹고 나니까 우리 전우님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내기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동안 몸보신한 것 같아.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독님 얼굴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왜 내기를 뭐 문제 있으셨나요? 아니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GTC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GTC에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주가의 반응들 그리고 현황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오투님께서는 젠슨황 GTC 기조연설 보셨나요? 봤죠. 그거 안 보면 어떻게 투자가 직업인 사람인데 이 사람아. 새벽 2시, 3시에 보셨나요? 요즘 다행인 게 그나마 옛날에는 주요 행사나 주요 방송이 바로 그렇게 클립이 굉장히 긴 클립들을 바로바로 올려주지는 않았는데 우리도 지금 찍으면 우리 오투 병법이 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보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면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긴 영상을 빨리빨리 올려주셔서 새벽에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봤어요. 네, 한 2시간 더 뒤에.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주가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4시 반 정도에 보니까 이미 이제 주가가 매우 출렁이는 걸 여러 번 하고 거의 당일 저점에 가까이 와 있어서 시장 반응은 안 좋구나. 사람들의 그래서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봤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시장 반응은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거나 실망했는가 아니면 맹맹하다고 느꼈는가라는 생각을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네? 확인한 상태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젠슨황의 내용은 뭐 상당히 뭐 유용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와 앞으로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AI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거기는 이제 그 젠슨황이 발표하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냥 관객이 아니라 AI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들을 잘 보여준 도움이 많이 되는 행사였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주식을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랑 같이 하고 있네. 이야, 참 이게 뭐라고 무슨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기초적인 궁금증인데 엔비디아가 성장하게 된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거를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M7에 들어가 있고 이런 M7에 들어가서 주도주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연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하면서 왜 이걸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정말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시가총액을 1위 정도를 회사가 어느 한 구간과 현상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큰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우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 우연을 잡아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4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맞추기가 매우 드문 일이죠. 그래야 시가총액 1위라는 자리를 한번 터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그게 발생을 했고 엔비디아는 그 과거를 보면 젠슨 왕이 젊은 시절부터 했을 때는 사실 지금의 이 AI라는 부분들이 그 현상이 없지 않았어요. AI라는 부분은 1950년대부터 이론적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발전하다가 발전이 잘 된다고 여겨졌을 때도 있고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혹한기다. 군대 나왔으니 잘 알잖아, 혹한기. 혹한기 같은 때도 있고 다시 또 열광을 받을 때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이 제일 열광의 피크겠죠, 현상 중에.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흐름들이 발생하던 단계에서 처음에 예전에 AI가 정말로 시초에 발생하고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GPU를 사용하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AI를 사용하는 이론의 방식은 이걸 쓰면 돼라는 게 정해졌는데 그럼 그 이론을 어떻게 잘 써라는 부분에 GPU의 활용도가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기존에는 게임과 그래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 예전에 뭐 무술 게임 이런 것들 하면은 그 캐릭터들이 처음에는 막 2D처럼 움직이다가 3D처럼 움직이다가 막 근육도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래픽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그 방식을 AI에 접목해서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GPU를 잘 만들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GPU가 AI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 그건 엔비디아가 만든 게 아니죠. 그것은 과학계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알아내고 적용시킨 것이죠. 그 두 부분의 만남이 지난 3년 동안 특히나 활발해지면서 지금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분석하실 때 네. 사람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랬을 때 오투님께서 보시기에 젠슨 황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당연히 뛰어난 사람인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보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는 저랑 유사한 면이 하나 있어요. 못 웃긴데 웃기려고 그래요. 아주 안타까운 자꾸 웃기려고 유머 코드가 별로 없으신데 그렇게 자꾸 GTC 하실 때도 보면 웃기려고 자꾸 노력하시는데 그거 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고 있어요. 나도 그런 시도를 안 해야 되겠다 라는 되게 고마운 분이시고 뭐 농담인 거 아실 거고 실제로 보면 이 말을 하는 거를 보면 말하고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고객과 자기 직원들과 정부와 그다음에 투자자들과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을 만났을 때 또 종업원이 어떤 식으로 그 상황에서 그 대해줘야 될지 이러한 배려심이 매우 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배려심이 깊다라는 것이 회사를 경영할 때 키플레이어들이 세상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키플레이어들이 안정감을 갖고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그다음에 회사라는 건 뭡니까? 정말로 잘 되면 그 정말로 잘 된 것에 대한 성과를 키플레이어들과 최소한 키플레이어들과 나눠야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내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는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인간성이 경영자들 중에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많이 주는 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그리고 지금 젠슨 황의 어떤 배려심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오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뭐 떨어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뭐 GTC도 발표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더 향후 미래에 성장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무엇인가가 올랐을 때는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간이에요. 엔비디아를 한 달로 보면 주가가 매우 안 좋죠. 1년으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죠. 5년으로 보면 놀라운 주가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올랐다라고 할 때는 기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전우회를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타임 호라이즌이 매우 짧아요. 뭐 사실 막 2시간 만에 주가가 10% 올라주면 좋겠고, 그죠? 아이고, 우리 교육생 PD 안 그러신가? 그게 이게 옛날에는 특히나, 이게 시가총액이, 회사 사이즈가 100억, 200억 되는 회사들이야. 뭐 상한가를 3일 가고 이런 것들도 작전이 됐든, 진짜 좋은 게 발생을 했든,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회사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근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10위 안에 드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회사들이 하루에 주가가 10년 전에는 2% 움직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는 듯이 유동성이 너무나 증가했고 그리고 옵션처럼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그 현상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 거대한 시가총액도 크게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빠진 게 방향성인지 아니면 변동성인지 라는 부분들을 과거의 시각보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가고 있는 방식은 제가 아까 전에 GTC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괜찮게 들었다라고 봤잖아요. 제가 보기엔 시장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젠순왕이라는 리더십 그리고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매수를 해봐도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죠.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매크로의 비중을 올려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매크로의 비중이 올렸던 것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요. 엔비디아라고 예외가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라면 그건 엔비디아가 대장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2025년도에 들어와서 대장주라는 느낌의 주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없죠. 유럽 시장에는 있어요? 없는 거. 유럽 시장에는 방산주가 대장주예요. 유럽은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방산 주식들이 완전 뚫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시장이 강하면서 강한 시장보다 더 강한 애가 대장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시장이 약해져 버리면 시장이 약한데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걔는 방어주라고 생각이 들지 대장주라는 말은 잘 안 쓰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은 2025년 들어와서는 전체 시장의 방향성이 그렇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대장주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쓰기가 이제는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장주라는 건 기업에 대한 현상만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전우님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있었던 GTC 행사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이게 GTC 행사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행사로 굉장히 평가되고 있었고 그렇죠. 젠슨 황의 기조연설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GTC 행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GTC는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은 각 테크 산업들은 서로 간에 옛날에 하드웨어를 그냥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 하나를 만든다. 지금이 아니라 10년 전에 뭐 이렇게 폴더폰 접고 2G폰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이 뭐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그냥 잘 만들면 돼. 각계 회사별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무엇을 잘하려면 하이닉스의 HBM을 설계도를 서로 간에 맞추어서 그것을 같이 협업해서 만들지 않고 혼자서 뭔가를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는 서버 업체와 그것을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지 연결하고 할지 협업을 안 한 상태에서 GPU만 잘 만든다는 게 의미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만들고 그 부분을 협업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이게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하드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나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모여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나 여기까지 왔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다 협업하는 그러한 모임이 필요해진 거죠. 기술 업체들이. 그러한 것들이 정기적인 절차를 잡고 정기적인 절차가 되니까 이것은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구글도 그런 행사가 있고 애플도 그런 행사가 있고 페이스북도 그런 행사가 있고 다 있어요. 왜냐? 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만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데이터화된 기술 기업이 협업과 자신들의 역량을 이제는 좀 광고도 하고 처음에는 그게 광고성이 적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정리해야 됐다라는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나겠죠. 그럼 그런 늘어난 기계를 활용해서 광고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당연히 그걸 촬영하겠죠. 그러한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번 GTC 발표에 이제 블랙웰의 성능을 끌어올린 블랙웰 울트라를 발표했는데요. 이 블랙웰 울트라가 이전 모델과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작아지고 그다음에 전기의 사용은 줄어들고 그 대신 용량은 훨씬 더 커지고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이 그게 퍼센트가 10% 줄였어요. 20% 줄였어요. 늘리는 건 2배 늘렸어요. 3배 늘렸어요. 그 퍼센트 숫자의 차이만 있지 방향성은 지금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당연히 물리적으로 줄여야 원코스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떨어지면 효용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같은 양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데에 지속적인 원가가 떨어지니까 이 세 가지의 발전 방향이 지금 메모리 쪽, 데이터 쪽 이쪽에서는 화두이고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울트라라는 말을 붙인 것이 그 울트라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그냥 사이즈까지는 얘기 안 하나 했더니 사이즈도 줄었더라고요. 한 30% 줄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방향성에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 제품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사용량도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번에 이전 버전 모델명이 이제 B200인데 이번에는 블랙웰 울트라 B300이라고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가 50%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까지 갖다 붙였네. 살 수도 없는데? 아니 지금 그 쉽게 못 사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게 옛날 거 조금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어.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에서요? 하이닉스 삼성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겠죠. 잘 하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 삼성은 그게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잘 하셔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지난 작년에는 이제 젠슨 왕이 일종의 컨퍼런스에서 이제 젠슨 어프로브라는 거를 이제 삼성에다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써주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삼성도 지금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메모리 쪽에 파운드리보다 일단 원래 잘하는 메모리 쪽에 집중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좋은 소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뭔가를 점점 더 잘해지고 새로운 제품을 나오고 고도화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애는 TSMC랑 하이닉스가 없이는 엔비디아가 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의 정말 미세한 그 공정, 초미세 공정에 대한 그 제조업 노하우 그리고 TSMC가 그거를 GPU를 만들려고 할 때 HBM이 있어야 되는데 TSMC가 직접 HBM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이닉스 그 부분이 두 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발전한다라는 얘기는 TSMC와 하이닉스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 세 개가 묶음값이에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못하는데 다른 애는 잘하고 있어요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GTC에서 좋은 발표가 나왔으니까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괜찮게 봤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게 봤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도 괜찮게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펀더멘탈상은 괜찮을 거라고 봤고, 두 번째는 주가는 안 좋았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네. 네. 그럼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좋은 게 하이닉스 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부분이 섞여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제가 그 하이닉스의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로만 갖고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포트에 들어있는데, 하이닉스를 엔비디아가 안 좋아진 주가를 반영해서 줄이지 않았어요.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엔비디아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에는 지금 작년 내내 쏠렸던 미국 예외주의 때문에 들어갔던 자금들, M7에 몰렸던 자금들, 그 부분들이 빠져서 유럽과 다른 데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그 주식들의 빅테크에 안 좋게 주고 있어요. 영향을. 그 부분이 하이닉스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M7이 아닌데 어떻게 있어? M7 펀드에 하이닉스 넣어놨어? 아니, 엔비디아랑 한 묶음이니까 이제. 한 묶음은 개념이 한 묶음이라고. 수급이 한 묶음이냐고, 수급이. 미국 주식을 사면서 하이닉스 삽니까? 아니. M7 펀드 만들어놔서 그 7개 주식 살게요라고 설명서에 다 써놓고 펀드 팔았는데 거기서 하이닉스 사요? 아니. 안 사잖아.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하이닉스 영향이 어떻게 있어요? 없죠. 네. 지금 그 쏠린 포지션이 지역별이나 펀드별로의 그런 성격들에 따른 것들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회만 되면 줄여서 딴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딴 데로 가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아직은 안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럽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밸류에이션은 이슈는 안 좋지만 밸류에이션은 싸니까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영향도 엔비디아에 있는데 하이닉스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그냥 놔뒀어요. 펀더멘탈은 괜찮은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오를 수도? 엔비디아가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계속 오른다고? 안 오를 거다인가요? 모르지. 모르는데. 이 O2의 복잡기에는 일주일 이상은 모른다니까. 지겨워 죽겠네 아주 그냥. 계속 그냥 자꾸 점쟁이 만들래요? 자꾸? 우리 교육생 진짜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상황이 엔비디아의 네거티브 값이 발생한 주가의 움직임보다 그것에 의한 실제 영향이 거의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엔 수급 때문에 움직인 영향이 더 큰데 이쪽에는 그 수급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더 아래로 내려갈 부분은 많지 않겠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건데 네. 얘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아예 엔비디아 이슈랑 다르게 여기는 지금 HBM만 있는 게 아니라 레거시라 그러면 알아요? 레거시니까 HBM은 새로 생긴 지금 GPU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하이닉스에서 만들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레거시 쪽 파트라고 그래요. 네. 한마디로 약간 옛날에 만든 제품들이죠. 그 스펙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휴대폰이 계속 잘 팔리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는 제품이 IT 소비재예요. 네. 그럼 거기에 제품들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엔비디아랑은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플러스 값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네거티브 영향은 적고 아예 다른 부분에 플러스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아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 네.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9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또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GTC의 황 CEO 연급이 주총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나요? 일단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님이 죽을 각오로 하라고 뭐 얘기했잖아요. 좀 일찍 좀 하지. 지금 삼성의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에서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지금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일찍 좀 하지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강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그 이재용 회장님을 주변에서 도와야 되는 참모진들이 기업이 기술자들보다 재무 쪽이나 관계가 좋았던 사람, 옆에서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세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다 알잖아요. 한국 사회 좁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게 여기 있구나.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런 분위기가 진짜로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특히나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해외의 테크 기업과 다르게 해외의 테크 기업의 대주주와 CEO는 기술자예요. 이재용 회장님은 기술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본인이 기술자가 아닌 상황에서 기술자들을 써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기술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대우해 주느냐, 아니면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건희 회장님은 예전에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캐치프레이로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검증된 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나온 거예요. 오토가 늘 얘기하죠. 말과 행동과 마음이 맞아야 일이 된다고. 지금 우리는 말밖에 본 거 없어요. 진짜 그 사람 마음이 그런지, 그 사람 행동이 그런지 우리는 확인하고 지켜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검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기술이, 핵심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 이제 나오고 성공하느니, 검증되느냐 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얘기들에 대한 너무 가짜 얘기와 홍보성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 지쳐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 환경은 자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IT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여러 가지 업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보다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삼성이 2년 전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HBM과 AI 성장에 같이 타고 올라갔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지금 놓쳤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 계속되는 거 맞아? 사람들의 의심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도 이거 했어요라고 하면 그 효과가 크겠어요? 2년 전에 비했을 때? 1년 전에 비했을 때? 적겠죠. 이거는 이제 뭐 다 이제 쫓아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레거시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핸드폰이 더 많이 잘 팔리고, 자동차에서 이제는 메모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삼성이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커져요. 이런 얘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업황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처럼 GTC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 네. 수혜를 받게 되는 종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 다른 기업들이 있다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수혜라는 것을 지금 주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달라요. 일단 주가는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안 가는데 다른 애들이 가긴 어려워요. GTC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안 움직이는데 엔비디아는 안 움직이지만 다른 애들은 움직여요 라는 개념의 확률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제시한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가고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미디어 회사, 로봇 회사, 제약 회사, 뭐 의류 회사,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라는 부분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회사들의 전체 마켓 규모가 커진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제가 이번 회의에서 본 건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보였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AI에 관련된 산업에서 앞으로 매출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매출 추정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 부분은 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쪽으로 작동하겠죠. 그런 식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주가는 그 부분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것이 있으면 시장이 항상 호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호재를 무시해요. 시장이 좋을 땐 악재를 무시해요. 작년에는 호재를 무시했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악재를 무시했겠어요? 작년에는 악재를 무시했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연초에는 1, 2월 달에 뭐지 헷갈려 하다가 3월 들어서부터 이번 달 들어와서는 호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상의 그 좋은 부분이 제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그것이 시장 분위기로 호재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지켜보게 되죠. 투자자는. 그 부분이 언제까지 호재를 무시할지 확인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실제 유동성이 미국 시장에서 빠지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나갈 돈 좀 나가고 나면 그때 봐야지 이런 심리나 행동이 작동하겠죠.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 되겠죠. 호재가 있어도. 네, GTC에서 젠슨 황 CEO가 지금 그 행사가 예전에는 락 페스티벌 같았는데 이제는 슈퍼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슈퍼볼에 참여하는 그 차이가 있다. 무엇이냐면 진짜 슈퍼볼에서는 누군가 지고 누군가 이긴다. 근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는 모두 이기는 슈퍼볼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 지고 누군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참 멋질 것 같고요. 그게 우리 O2 전후회에서도 우리 전우님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말을 들으면서 했었는데요. AI 산업의 지속적인 그러한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좋은 투자처를 우리 전우회가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두 사람한테 고기 얻어먹고 나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이겨서 얻어먹는 것이다. 그냥 얻어먹는 건 별로야. 아무리 이렇게 팩트를 얘기해도 우리 감독님이 편집해서 빼버리겠지? 내가 이겼다는 이 팩트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겠지. 아니 교육 과정 때 엄청 그렇죠. 보셨어요? 그 이사님이 이기셨다는 거를 네. 그거를 알렸어야 되는데 안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집 시간이 쫓겨가지고 아이고 핑계 봐라. 무의식에 있었던 거야 이거는. 이거 지금 의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찍어야지. 이거는 에필로그. 지금 와서 딱 나한테 설명할 때 그 다음날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가 꼭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뭔지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장담할 수 있어요? 본인의 무의식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 나한테?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인증이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시간이 쫓겨서 에필로그에 오케이. 또 시간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필로그에 이거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그럼 차라리 내가 고기 내기에서 이긴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왜 웃기만 해?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중립. 같이 내기 했는데 자기 중립이래. 참나. 제가 네. 편집한 건 아니니까. 네네.